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피서 처리로 차도 많이 막히고 더운 여름 속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젊은 건축인 그리고 기성 건축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단 하루지만 3월부터 기획을 해서 준비를 꼼꼼히 했고요.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회사와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축 콘텐츠와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마시로와이드의 김명규 대표님이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이후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본격적인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건축 콘텐츠와 새로운 가치라는 주제로 70분 동안 토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15분간의 휴식 이후에는 2부에서 건축 외연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그 회의 일정을, 토의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발제를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휴식 시간에 보통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들으시면은 영화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김대익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제안하고 규정한 시간을 할애하셔 이 자리에 와주신 와이드 AR 발행인이신 전진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 중인 젊은 건축인들과 함께 오늘 포럼을 기획하기 위한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IT 환경의 급속한 성장과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스타트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기대를 안고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 및 다양한 기업에서는 수많은 스타트업 경진대회나 창업 지원 모임 및 교육, 멘토링, 컨설팅, 금융 지원, 해외 진출 지원, 행사 개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 30대의 건축 전공자들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성을 찾고 그 영역을 펼쳐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학과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건축 설계, 시공사, 공사 취업에 한정되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행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건축인들과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기성 건축인 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들어보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건축계의 새로운 활동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박사를 비롯한 8분의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과 패널 분들이 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건축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건축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포럼을 제안해 주신 그 와이드 AR 발행인이신 전진섭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와이드 AR의 전진섭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그 시간을 갖다가 또 값지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이 자리 쓸 수 있게끔 우리 또 후배들을 자리를 만들어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김대익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발제부터 토론까지 참여해주신 이 패널 여러분들 또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짧지만 시간을 갖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건축 새로운 가치를 찾다라고 하는 이 명제하에 앞서 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이 새로운 유형의 그 형태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움직임이 이게 진짜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그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 무탄트, 돌연변이처럼 갑자기 만들어진 것인가. 지금의 시대가 많은 부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돌발적인 그런 생명체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나서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패널들이 또 발제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현대건축사의 그 역사의 큰 궤적 속에서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주제, 또 하나는 콘텐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김혜경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로 잘 알려진 이상이라는 분이 우리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어떤 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932년도 일제강점하에서 조선과 건축이라는 조선도建築라고 하는 건축 잡지가 만들어질 때 10년이 지난 그 잡지에 본돈을 씁니다. 그때 이상의 나이가 20입니다. 만으로. 물론 그의 어떤 천재적인 어떤 이 역량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청년 나이의 시발이 한 20대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제 잡지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1960년에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건축이라고 하는 잡지가 탄생을 합니다. 이민석, 또 김태수, 그리고 이문보, 또 윤승중 선생님 1930년대 그 중후반 그 건축가들이 당시 나이 20대 중반의 잡지 창간에 주동이 됩니다. 26, 25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스페이스 공간이 1966년 11월 달에 창간하는데 당시 창간의 어떤 발행의 주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근 선생입니다. 1931년생이시니까 그분 연배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제 30대 중반에 잡지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그 이후에 1970년에 또 한 번의 현대건축이라는 잡지가 또 탄생을 합니다. 이때는 엄동문, 김석절 선생이 주가 됩니다. 이때 엄동문 선생님이 이제 그 건축가협회의 그 리더이셨고, 상대적으로 김석철 선생님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당시 만 27살 때에 현대건축이라는 잡지의 그 추동, 그러니까 실제 주체적인 입장에서 잡지를 만듭니다. 그분들이 그 잡지를 만들어 올 때 어떤 기반을 통해서 만드냐면 일단 그
기존에 당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현대 건축이나 공간이나 이와 같은 잡지들이 탄생할 때는 비평적 기반에 의한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 커집니다. 공간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종합미술지를 표방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우리나라의 음악, 공연, 미술, 시각예술, 건축, 도시, 디자인을 포괄하는 큰 플랫폼이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 플랫폼을 갖다가 구성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죠. 그 이후에 1970년대 문신규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건축가가 꾸밈이라고 하는 격울관지를 탄생시킵니다. 이분이 내세웠던 것은 토탈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디자인, 이 책과 연료가 되어서 이 토탈 디자인은 건축, 도시, 인테리어, 조경, 그래픽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그 전원을 통해서 이제는 건축이 어디까지 함의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아쉽게도 1991년도 이즈 음악의 꾸밈은 폐간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신규 선생이 그 잡지를 만들었던 그 시점도 30대 중반입니다. 바꿔 얘기하게 되면 오늘 발표하게 되는 발제하고 토론하게 되는 많은 그 패널들이 20대 후반, 30대 중초반에 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결코 우리 한국 건축계에 어떤 그 약간 좀 이 낯선 어떤 그 환경, 뭔가 살아가기 힘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돌연변이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 현대 건축의 어떤 유전자를 면면히 이어받아온, 그래서 역사의 궤적 속에서 지금 앞선 선배들의 선각자적인 어떤 행동의 그 뒷자리에서 다시 오늘의 어떤 호흡을 맞춰서 플랫폼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제4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주도적 세력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아름다운 한국의 건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2부에서 건축의 외연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또 다른 타 장르에서의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면 우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별들의 고향의 영화감독 이장호 선생님, 또 최근에 건축학개론을 한 이용조 선생이라든지 또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화가 이용복 선생도 여러분들과 같이 건축을 전공한 우리의 선배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직업의 장르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늘 메인이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청년성과 청년의 정신성과 그리고 그들이 있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우리 한국 현대 건축의 역사적 그 궤적을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해 주기를,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위에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신 분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초로 박사님입니다. 나머지 그 토론분에 대해서는 왠지 진행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소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초로 박사는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3개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진흥연구본부의 그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2013년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연구소 안에서도 건축계의 그런 발전과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그 연구 책임이자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센터의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진행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리에 앉히게 되었고요. 본격적인 토의는 이제 이어서 염초로 박사님이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초로입니다. 너무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팍팍 되는데요. 앞서 김대익 소장님하고 전인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포럼이나 세미나하고 조금 달리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형식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선 순서에 보시면 마실와이드 대표이신 김명규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취지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건축계에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건축학 인증제가 도입이 됐고요.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신진건축사 공모제도가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등도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과 관련한 그리고 또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건축인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정책과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들 그리고 건축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건축 설계, 건축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연구도 했고 세미나도 했었는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대가에 대한 이야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 등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건축의 여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와 같은 조금은 세미나가 끝났을 때 약간 우울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건축 설계하고 건설 중심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건축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보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작은 움직임들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제 발표에 이어서 제1부에서는 건축 콘텐츠와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건축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창업 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마실와이드, A-플랫폼, 아키필드, 디지트라고 하는 4개 회사를 운영하는 4인의 창업가의 이야기를 주로 들으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거기에 어떠한 가치와 가능성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하고요. 발표를 들으시면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돈은 되나? 먹고는 사나? 이런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재밌나? 왜 하지? 이런 쪽에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자유롭게 토론 시간에서도 객석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우리가 건축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동안 바라보는 관점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걸 좀 확장해서 건축 콘텐츠 그리고 건축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업역의 어떤 확대라기보다는 다른 분야와 융합이 됐을 때, 같이 할 때 조금 더 건축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건축의 가치나 건축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일방적으로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자기의 이야기만 던지고 그냥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토론자끼리 그리고 토론자와 청중간에 그리고 청중간에 자유롭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표를 부탁드린 마실와이드 김명규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실와이드 대표 김명규라고 합니다. 제가 넘기는 건가요? 건축 콘텐츠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마실와이드 대표 김명규라고 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 3월부터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딱딱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싫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게 듣고 그냥 끝나는 그런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냥 토론, 토의식으로 진행을 할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진행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발표를 먼저 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토의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발표 중간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개념, 그리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휴대폰 아니면 PC에서 보는 모든 자료들을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유포되는 그 콘텐츠 양이 어마어마한데 과거에는 이런 콘텐츠의 개념이 한정적으로 좀 되어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고 확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매체 아니면 생산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배포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상호작용성에 따라서 기존 대중매체에 비해서 정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어떠한 사용자가 또다시 편집을 하거나 재생산을 해서 다시 배포하는 형식의 콘텐츠의 재생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지울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소멸성이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과거에는 단방향의 제공이었다면 최근에는 쌍방향의 제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생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아니면 기존의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재가공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 제약이 없는 게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콘텐츠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이제 10억 달러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건축 쪽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았는데요. 출판이나 게임, 방송, 지식 정보가 이제 건축 콘텐츠에 아마 속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게임 회사에서 어떤 공간을 VR이나 AR 때문에 건축가를 모집을 한다는 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런 것이 가상현실과 건축가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래 산업의 어떤 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건축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건축 콘텐츠가 대체 뭐야? 라고 얘기를 많이 물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콘텐츠라는 게 뭔가 특별한 건가 아니면 어떤 건축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콘텐츠들이 과연 유통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어떤 건축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잡지나 매체에서 많이 유통이 됐던 모든 것들이 그냥 건축 콘텐츠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건축 콘텐츠가 아니라 건축 저작권에 관련돼서도 건축 저작권은 건축가가 쓴 글, 건축 개요, 도면, 사진, 그래픽 자료, 스케치가 모두 포함된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콘텐츠는 건축사무소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배포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 콘텐츠가 저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아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건축사무소가 기존에 생산했던 어떤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건축사무소가 건물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건물을 짓기 위한 도서를 제작을 한다면 그것을 콘텐츠에 맞게끔 뭔가 재생산이나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콘텐츠를 취급하는 미디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반적인 잡지나 아니면 흔히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는 메인에서 뜨는
콘텐츠 양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러한 콘텐츠들이 수익 싸움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건축사무소가 굳이 생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미디어 쪽에서 굳이 유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들이 대중들에게까지 가서 그러한 어떠한 수익이 다시 건축사무소로 돌아온다면 건축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축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축 콘텐츠가 아직은 제대로 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정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하기라는 공모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전은 흔히 말하는 건축물을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아니면 그 시군에 제출을 한 그러한 기본적인 건축물 정보를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봐라 라는 사업을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3개 업체가 당선이 돼서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흔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범적인 사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과연 건축사무소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아까 전에 김재 소장님이나 전전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저희가 뮤턴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과거에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고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한 젊은 건축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튜디오 053호라는 이름 하에 4개의 업체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협업하여 진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합정역 7번 출구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독립된 사업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공간을 같이 함께 씀으로써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함께 모여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053호가 4개 업체가 어느 영역을 맡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아키필드는 이제 건축 학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디지트 같은 경우는 교육, 콘텐츠나 그런 부분들을 유통시키는 회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흘러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키필드는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로 시작을 한 작은 회사고 지금 현재 페이지 팔로워가 2만 명에서 이제 3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건축 학생들의 작품이나 어떤 건축 유머 이런 것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건축학도, 건축학과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생산되는 수많은 스케치나 다이어그램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학교 간의 교류가 있고 서로 정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는 독립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의 작품들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체적인 건축 정보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입니다. 디지트는 이제 건축 관련 교육 개발 그리고 교육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축가들이 건축학과 학생들이 수많은 툴을 다루고 수많은 디지털에 관련된 정보 교육들을 단순히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다른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에서 디지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나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용역 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어떠한 디지털 툴을 활용한 용역 같은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흩어져 있는 건축 정보들이 과연 이런 플랫폼, 이러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플랫폼을 진행을 하였고요. 건축 설계사무소나 시공, 자재 사용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어떤 건축 콘텐츠들이 한데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건축 오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시와이드는 건축사 사무소가 좀 더 해외로 알려지거나 국내외로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해외로 배포를 하고 해외 매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건축물이 해외에 게재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건축이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건축 콘텐츠가 어떤 매체에 어울리며 어떤 영역과 융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외 쪽으로 많은 컨택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는 수많은 건축과 아니면 다른 문화들의 융합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새로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건축과 몸의 행위 예술로 볼 수 있는 무용이 건축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몸이 건축을 어떻게 담아내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건축과 무용을 한번 콘텐츠를 결합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이후 발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실와이드 기자 양은혜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짧은 소개를 하자면 저는 무용수를 거쳐서 안무, 그리고 공연 배우 작가, 그리고 무용 월간지에서 기자 5년을 거쳐서 이제 마실와이드에서 건축 기자로 이제 생출하게 했고요. 무용을 하다가 건축 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몸과 공간이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건축 쪽으로 오게 되었고, 마실와이드에서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건축을 해석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올해부터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간 사이라는 기획입니다. 공간과 대상 사이에서 어떠한 장소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번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주제가 몸이 되었고요. 우선 제가 무용춤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 그리고 건축인들로부터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무용을 이루는 리듬과 박자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이 무용을 이루는 요소들을 가지고선 건축에 어떻게 대입을 하고 건축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리서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도시에 대입해 봤을 때 도시는 하나의 신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도시의 볼륨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건축과 무용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한 사례, 가까운 사례로 제가 갖고 온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루돌프 본 라반이라는 영국 안무자이자 이제 무용 이론자가 1928년에 에포트 그래프랑 그리고 라바노테이션 혹은 키네토그라피라고 부를 수 있는 움직임 악보를 보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포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대해서 앞과 뒤 그리고 아래와 위, 이것이 무겁고 가볍고 그리고
뒤와 앞, 이 방향에 따라서 몸이 어떠한 공감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사선은 어떠한 또 방향성을 가지고 몸이 공감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 그래프이고요. 옆에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게 하나의 신체고 이 신체를 방향별로 쪼개놓은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부터 관찰을 했고 이것을 이제 무용 악보, 움직임 악보로 이 루돌프 본 라반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라바노테이션, 키네토그라피라는 악보를 고안해내서 지금까지도 무용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기호화시켜서 기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요, 이제 건축가 분들께서 좀 더 익숙한 도형일 텐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코르비지에의 황금 비율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새 화면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의 미니멀리스트 안무가인 안나 테레사드 키르스 마커가 드러밍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작품은 레인이라는 작품의 무대 바닥에 테이핑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공연들을 뛰어봤지만 이 바닥에 르코르비지의 황금 비율을 따서 그 위에서 3차원적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이걸 입체화시킨다는 작업인 줄을 몰랐었는데 최근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댄서 밑에 이제 놓여진 테이핑도 저 테이핑을 따라서 무용수가 몸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건축과 무용이 만날 어떤 융합된 최적의 어떤 모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차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다음에 보실 영상은요, 저희가 공간 사이에서 샘플링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City Space Traveling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샘플 촬영을 하였고, 그 로디자인의 김동진 건축가의 한 신축 근생 건물을 안무자와 그리고 영상감독 그리고 김동진 건축가가 같이 해석을 해서 공간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이러한 이제 무용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리듬, 박자, 움직임이라는 것을 도시에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이 도시의 볼륨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라는 이 과정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 과정, 리서치 과정이지만 이 샘플 촬영으로 인해서 이거를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또 구색을 갖춰야 할 텐데 리서치와 비즈니스 모델 사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lmost spring. It's almost spring. Almost, but not quite. Getting warmer, but you still have to keep your coat on. The sky is gray, like it's gonna pour soon. It's one of those days. One of those days when something pulls you out of the normal routine life and makes you want to think about where you're standing, where you're heading. You're daydreaming and you just want to imagine you're living a life that is not your own. You'd wake up at 5 in the morning and brew a fresh pot of coffee. You're looking out.
무용은 좋아하는데 현대무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현대무용을 접하려면 어떤 무대가 있고 객석 있는 공간에서만 이제 현대무용을 어렵사리 볼 수 있었는데 현대무용의 배경이 하나의 건축물로 되는 것 자체는 참 특이한 것 같고 어쨌든 건축과 무용이 융합 또는 연결될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 기획을 할 때 오늘 1부에 특히 이제 주인공이신 4개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꼭 회사 홍보 같은 이제 걸로 비춰지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 이야기보다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시거나 또 다른 고민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분께서 순서를 정하셨다고 하시니까 우선 포문을 열어주신 마시바이디의 김영규 대표님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본인의 짧은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영상이나 화면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발표했던 마시바이디 김명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장한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축 석사를 전공을 하면서 한국 건축가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석사 논문을 준비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리서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건축가가 충분히 해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나 전시나 출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왜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국가 주도나 아니면 그러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해외에서 어떤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것을 제가 관찰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나 아니면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논문을 확장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였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짧게 끝내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좀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다시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 플랫폼의 김영래 대표님. 혹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플랫폼 김입니다. 네, 일단 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1학년 때부터 다른 학생들처럼 유학을 준비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동부 IT, 동부 MIT, 하버드를 준비하면서 방식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7년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을 추천서 받기 전날 친한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모님이 은퇴해서 퇴직금으로 쉬고 내려와서 뭔가 좀 되게 질 건데 형이 건축을 좋아하지 않느냐, 건축을 열심히 했으면 건축가를 만날 테니까 건축가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 알아니까 추천해주겠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추천해줄 수 있는 건축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에서 배우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유명한 건축가들 많이 알았는데 정작 그 친구를 위한, 그 친구의 부모님을 위한 건축가를 제가 추천할 수가 없었거든요. 단 한 명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는 건축가를 보면 해외 유명한 건축가 혹은 국내 유명한 건축가분들은 사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친한 후배, 친한 동생을 위해서도 건축가 한 명 추천해줄 수도 없는데 내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들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건축하는 게 맞는 걸까 회의감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유학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건축가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A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흩어졌던 건축 정보를 저희는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건축계는 이제 건축가 일반인 사이에 존재하던 어떠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소통해야만 그분들보다 쉽게 건축가를 만나고 보다 쉽게 건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건축가분들의 콘텐츠를 생산, 관리, 유지해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익 모델을 그분들에 제공해드리고 동시에 이 수익 모델을 일반인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분들보다 쉽게 건축에 참여할 수 있고 건축가분들도 굳이 건축이라는 콘텐츠가 아니라 건축 외적으로도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랫폼은 크게 5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축가들 혹은 에디터들이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축 이야기.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써주기도 합니다. 사실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을 지었는데 건물 짓고 살다 보니까 아파트와 이런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건축가분들이 건축에 대한 덧사기도 나눠주시는 그런 건축 이야기 기능이 있고 건축가분들의 스토리 혹은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 건축가 페이지 그리고 자재회사 정보를 담고 있는 자재회사 페이지와 건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나누는 자유 게시판 그리고 건축계 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건축 소식 이렇게 크게 5가지 기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A 플랫폼은 현재 생긴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났고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월 이제 방문자 수가 대략 10만이 이제 막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별 올라오는 건축가분 콘텐츠가 250에서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건축가분들이 자기가 콘텐츠 올렸는데 너무 많이 밑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결국 잠깐 몇 시간 뒤에는 내가 놓치는데 이걸 해서 소용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컨텐츠를 주제별 혹은 테마별로 바꿔서 보다 쉽고 보다 재미있는 정보로 가공을 함으로써 일반인보다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큐레이션 기능을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큐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는 사실 건축가분들이 현장 이야기 혹은 카페 이야기 혹은 건축주들과 있었던 마찰이나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이게 일반 건축주분들이 사실 알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이제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결과만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건축가를 만나고 건축가의 소통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해서 저희한테 계속 피드백이 오면서 꾸준히 진행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큐레이션은 250에서 3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이틀에 한 번씩 재가공함으로써 새로운 테마 혹은 새로운 주제별로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철 건축가분들이 디자인한 게스트하우스 혹은 펜션 중에서 가볼 만한 곳을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졌을 때는 또 카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결제 서비스가 들어갔는데 이 결제 서비스를 지금 넣은 이유는 이렇게 결제를 이곳에서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건축가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의 첫 시작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분들이 저에게 스토리를 제공해 드리고 그거의 대가로 저희는 건축가분들에게 소정의 이야기 수수료를 드리겠다. 이 수수료는 일반인분들이 그 스토리를 듣고 숙소에 묵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새롭게 드리는 거고요. 이게 비록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월별 한 몇만 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으로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 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고요. 콘텐츠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존재했던 정말 새롭고 재밌는 수익 모델을 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데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그 행복도시에 짓는 국립박물관단지 국제공모를 대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홍보가 필요해서 그 세계 유수의 그 건축 설계 공모 홍보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공짜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는 이제 메일이 오더라고요. 계속 첫 페이지에 올리고 싶냐? 얼마 동안 올리고 싶냐? 우리 회원들이 몇만 명인데 이메일 보내줄까?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속칭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키필드 대표 신동윤이라고 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의 건축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 학교에 찾아가서 작품을 막 보고 그 학과 학생한테 막 질문을 던지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는 건축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학생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부산에 내려가야 되고, 반대로 부산에 있는 학생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그 먼 길을 해야 되는